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다한방병원의 최서영입니다. 한약 새로운 옷을 입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잘 진단도 안 되고 또 치료도 잘 안 되는 경우의 질환자들에게 새롭게 변모한 그런 업그레이드된 한약을 가지고 그 질병을 다시 분석하고 새로운 치료법들을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새로운 한약에서는 어떻게 분석해서 치료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 통계에 하면은 가장 보험으로 많이 의존하는 경우의 질환 중에 하나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고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치료가 되지 않는 그냥 대증 치료법에서 더 근본적인 치료의 길을 지금 치료법이 없는 그런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증상으로는 이제 배변 장애가 있어요. 우선 대변이 시원하게 내려보내지 못해요. 그 참 찜찜하죠. 잔변감이 항상 있어요. 그 배변 장애가 있다. 그리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복부 팽만감 같은 것들에 시달리기도 되죠. 배변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설사하고 어떤 때는 변비하는 등의 배변 형태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설사하다가도 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통증을 수반을 해요. 쌀쌀 아프다든가 경련성으로 온다든가 하는 등의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시시때때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든 여러 가지 음식에 의해서 그런 예민한 반응을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배가 되게 차고 냉한 그런 상황을 이제 갖게 되죠.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그 환자들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당뇨병을 걸린 사람들하고 삶의 질 저하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과민성 대장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근본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환자들이 그냥 혼자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는 대개 대증요법을 쓰거나 항우울제나 이런 신경계통의 약을 써서, 또 아니면은 이제 장의 운동을 이제 너무 과민하게 하지 않도록 억제한다든가 하는 등의 치료들을 하는데, 일시적인 치료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또 2차적인 부작용 같은 것도 또 예상되는 것이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사각지대에 있는 병처럼 이렇게 치료되지 않게 멀리 느껴지는 그런 질병이기도 합니다. 또 의학책에서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병으로 이렇게 분류까지 하고 있으니까, 오늘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새로운 한약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나,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 길이 없겠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참 흥미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를 먼저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되게 장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장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거나, 장에 어떤 길적인 문제가 없으면 전부 신경성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데, 실제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대장 내시경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데 나타나는 증후군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의학은 장점이 어떤 장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장기에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주위의 장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그런 관계성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한의학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한의학의 장점을 잘 살려서 구체적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새로운 병리 분석을 우리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왜 생기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장은 이제 이렇게 이게 대장이죠. 이제 상행, 횡행, 하행 결정이죠. 대개 1리터 정도의 수분을 여기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일단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우선 첫 번째 문제라고 한다면은
운동장애다. 그러니까 대변을 쫙 뽑아내지 못하는 운동장애가 아주 현저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잔변감이 있고 불쾌하죠. 그럼 왜 장애 운동을 안 하게 되느냐? 뭐 학문의 문제가 있느냐? 물론 직장이 무력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과민성하고 다른 거예요. 직장이 무력한 거니까. 직장 무력해도 대변을 쭉 뽑아내지 못하죠. 이거는 과민성에 분류하지 않습니다. 장도 이렇게 좀 두껍죠. 아주 두껍지는 않습니다. 아주 얇은 그런 두께의 조직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근육이에요. 그 장에 대장의 이제 끝 외벽에 보면 평활근이 있어서 이게 움직이게 되죠. 근데 이게 담이 꼈다는 거예요. 담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먹은 음식이 다 분해되지 못하고 찌꺼기가 생기는데 그 찌꺼기가 부패한 물질을 담이라고 그러고 많이 부패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위와 장 외벽에 스며들어서 조직에 끼게 되는데 담이 끼게 되면 조직이 어떻게 된다? 굳는다는 거예요. 장 근육이 굳어진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굳어지면서 두꺼워지고 아프고 그러면 우리가 뭐 결렸다고 그러죠? 담 결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미 담이라고 하는 병리가 조직을 굳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담이 어깨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장에도 끼면은 장 평활근에도 껴가지고 굳게 해가지고 장의 운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굳어지다 보니까 장의 배설 기능이 떨어져서 쫙 짜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운동장애가 있다. 그래서 이 운동장애 첫 번째 원인은 담 독소. 우리가 숙변도 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사들은 내시경하면 숙변이 없는데 왜 자꾸 숙변 얘기하냐고 그래요. 이 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담이라고 하는 세포의 현미경적 소견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담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십병구담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담도 우리가 숙변도 부패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이 소직세포에 끼면서 여기에 장애 기관들, 운동기관이나 이런 데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조금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 운동장애, 그래서 배변장애가 있고 잔변감이 있고 무지룩하고 팽만감이 있는 건 장애 뭐가 꼈다? 담이 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끼게 되면 배변장애가 오게 되고 불규칙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담이 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담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뭐 똥 썩은 같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이 썩고 또 썩고 한 게 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좋은 균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죠. 나쁜 균이 자꾸 자생을 하겠죠. 그래서 대장 미생물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병원성 미생물들이 자꾸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있는데 이 좋은 미생물들은 진짜 보배 같은 거예요. 보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정말 좋게 하는. 우리가 땅에도 보면은 거기에 뭐 썩은 것도 들어가고 다 있지만 그 미생물들이 다 그걸 정화시켜가지고 땅을 아주 옥토로 만들어 놓는 게 미생물이거든요. 바로 대장도 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아요. 배변도 있고 음식 찌꺼기도 다 이런 것들을 잘 정화시켜서 우리 몸의 피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다 정화시키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미생물이거든요. 그리고 점막이 손상돼도 다 미생물들이 요종처럼 다 꿰매놔요. 그래서 염증도 안 생기고 하는 등의 아무튼 미생물은 이 소화기 계통에서의 보물 같은 존재인데 이게 병원성 미생물로 패턴이 바뀌게 되면 이거는 또 반대의 작용을 해요. 그냥 점막을 손상시키고 별별 염증을 만들어내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성 미생물들이 생기니까 자꾸 장에서 염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염증이 생기는데 많이 생기지도 않아요. 아주 마일드하게. 그래서
마일드한 콜라이티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주 미약하게 내시경에서 막 전반적으로 염증이 나타나지 않은 미세한 염증성 반응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괜찮으면 변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사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미생물 패턴의 변화가 병원성으로 나쁘게 변화가 되면은 결국은 통증과 염증과 뭐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대장 미생물의 변화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장이 깨끗지 않은 거예요. 더러운 거죠. 하수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그 병원성 미생물들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유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른들이 배를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면 엄마 손은 약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괜찮아지는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인데 요즘은 잘 안 그러나 모르겠어요. 되게 이 장은 찬 겁니다. 차요.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의 그 대장이 다 찹니다. 다 냉해요. 체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찹니다. 그래서 다 장은 나 차요 이렇게 해서 핫백을 항상 대고 주무시고 그러시고 장이 뜨거운 사람은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장이라고 하는 데는 수분을 관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수분 관리하는 데거든요. 이 수분이라는 게 음이라고 그랬죠. 양이 아니라 음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수분은 뜨거운 물에도 성질은 찬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대장에 찬 그런 선천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분이라고 하는 찬 성분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장을 따뜻하기 위해서 콩팥이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거 처음 듣죠? 이 콩팥을 우리가 양기라고 그래요. 양기. 우리가 정력, 막 이게 콩팥이 튼튼하면 정력 세다, 양기가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뜨거운 기운이 콩팥은 두 개인데요. 하나는 뜨거운 기운이고 하나는 음의 진액의 찬 기운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콩팥을 하나 제거해도 두 기능을 한 군데서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콩팥에서 양에너지를 뜨거운 양에너지를 계속 장에다가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심장에서 따뜻한 피를 보내준다는 얘기죠. 심장에서 여기다 계속 따뜻한 피를 보내준다는 거죠. 피가 따뜻하니까. 그래서 장을 항상 따뜻하게 해서 수분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콩팥이 약한 사람들, 양기가 떨어지고, 정력이 떨어지고, 너무 이게 무리한 사람들이 그러고 선천적인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항상 이 대장은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콩팥에 양기를 올려주는 약을 그래서 되게 이런 분들은 새벽에 설사를 많이 해요. 콩팥이 양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새벽 5경, 새벽 4시, 5시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설사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콩팥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콩팥의 기능을 올려주는 약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긴장되고 예민하고 그럴 때 뭔가 어디 나가서 공중들 앞에서 뭔가 얘기하려거나 뭐 할 수도 괜히 배가 쌀쌀하게 아파가지고 쩔쩔매는 분들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순간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러면 심장에서 위축이 되니까 혈액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순간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장에다가 혈액 공급을 못하니까 대장이 순간적으로 빈혈 현상이 빠지면서 차고 그 다음에 통증. 이게 빈혈이 되면 통증 호르몬들이 생겨요. 이 피를 못 받으면. 그래서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약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심장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대장에다가 혈액 공급을 충분하게 하는 그런 약을 넣는 겁니다. 대장약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기울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처음 듣는 병이죠. 간장의 기능은 이 소장, 대장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대사를 한 다음에 쫙 퍼뜨리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 심장하고 흉선을 통해서 면역 물질, 그 다음에 피 이런 걸 쫙 퍼뜨려서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간장의 기능은 이렇게 응축되지가 않아요. 그냥 항상 퍼뜨리는, 심장처럼 퍼뜨리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울적한 스트레스, 우울증,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되면은 간의 기능이 울결이 돼요. 뭉친다 이거죠. 뭉친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 간장의 기능이 이렇게 뭉친다고, 이렇게. 그래서 간장에서 뭔가 쫙 다 뽑아내고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을 온몸에 쫙쫙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지 못하고 뭉치니까 대장이나 소장에서 영양분이나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급을 하는 게 뭉치니까 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리바운드 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꽉 막혀 있으니까 가지를 못해요. 꼭 자동차들이 꽉 이렇게 막혀 있으면 못 뚫고 나가면서 다시 돌아와야 되듯이, 그걸 우리가 횡력이라고 그래요. 횡력. 소장, 대장에서 영양 물질이 간으로 수포가 돼야 되는데, 공급이 돼야 되는데, 간의 기능이 스트레스에서 꽉 막혀가지고 러시아어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횡력해서 그 기운이 장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장이 풀어져야 되는데 딱 공격을 받으니, 간의 기운의 공격을 받으니 경련성 통증이 일어나고 장의 운동이 빡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을 내려보내지 못하고 하는 등의 간장과 관련된 과민성 증후군들도 있더라 하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과민성 대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민한 반응의 주위 환경, 시스템적인 분석을 다시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담 독소가 쌓이더라. 그래서 담을 제거하는 치료가 저희는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담을 제거하는 치료를 통해서 장이 굳어진 걸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을 뜨뜻하게 해줘요. 심장도 튼튼하게 하고 콩팥도 뜨뜻하게 해서 뜨뜻하게 해준다고. 그리고 간장의 울화 같은 거, 그냥 스트레스로 억울감, 막 이렇게 눌려있던 거, 이런 것들을 풀어냅니다. 풀어내면은 다시 이쪽에 장에서 영양분들이 가는 것들이 유통이 또 원상으로 되니까 얘가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장을 풀어주고 심장을 강화시키고 콩팥의 양에너지를 해서 따뜻하게 하고 담을 없애서 운동장애를 개선하고 미생물을 정상으로 만들어 아주 복잡하고 종합적인 그런 치료 접근을 통해서 다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안 생기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치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이러한 대장의 그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온몸이 관여해서 생기는 그 열쇠고리를 다 찾아내서 그 하나하나를 치료했더니 장이 매우 따뜻도 해주고 운동이 회복이 되고 또 청결하게 되고 하는 등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시킴으로 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잘 낫지 않는 그런 질환도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치료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의학 새로운 옷을 입다에서의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새로운 치료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